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만 시간 연구에서 원어민들이 영어를 하는 근본 원리를 밝혀내서 원어민처럼 영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근본 원리를 새로운 영어학습법으로 가르쳐주는 10만 시간 영어 채널입니다. 저는 전국 영어학원 원장님들에게 이 새로운 영어를 가르치고 또 영어를 연구하고 있는 영어 연구가입니다. 기존의 영어를 포기하셨거나 영어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에게 이 새로운 영어학습법으로 쉽고 재미있게 영어와 프리토킹을 같이 공부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한국인이 틀리게 써서 원어민이 이해 못하는 중요한 25가지 생활영어 표현에 대해 강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문법적으로 완벽한 문장을 말하더라도 그것에 쓰여진 단어가 한국인만 이해할 수 있는 콩글리시, 브로큰 잉글리시 단어를 사용하게 된다면 원어민들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우스꽝스러운 문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콩글리시가 아닌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제대로 된 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강의로서 정말 중요한 강의입니다. 첫 번째, 콘센트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어로 콘센트라고 생각을 하고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콘센트는 concentric plug라는 단어를 축약시켜서 콘센트로 불리는 일본 발음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잘못된 콩글리시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아울렛입니다. 아울렛 하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할인점이라는 뜻이 생각납니다. 그 뜻도 있지만은 아울렛은 전기가 밖으로 흘러가는 것을 허락하는 물체라는 뜻으로 콘센트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참고로 플러그 단어는 한국어에서는 명사로 생각하고 많이 쓰이는데 실제로 쓰일 때는 플러그를 꽂다 라는 동사로 쓰이고 언플러그는 플러그를 빼다 라는 동사로 더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백미러. 백은 뒤로라는 뜻으로 뒤로 볼 수 있는 거울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제대로 된 표현은 rear view mirror라고 해서 rear가 view라는 뜻의 단어이고 그래서 뒤 전망을 볼 수 있는 거울이라는 뜻으로 rear view mirror가 제대로 된 표현입니다. 세 번째, 딱지. 나 어제 가속해서 딱지 끊었어. 주차 딱지 끊었어.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말에서 표현하기 때문에 딱지는 스티커다 생각해서 스티커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 또한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러면 영어식 표현으로는 티켓이라고 하지 제대로 된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속 딱지를 띄웠다, 스피딩 티켓, 주차 위반 딱지를 띄웠다, 파킹 티켓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제대로 된 표현입니다. 네 번째, 카센터. 카센터니까 그냥 카센터라고 쓰실 수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외국인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대로 된 표현은 mechanics입니다. mechanic은 정비공이라는 뜻이고 이 머케닉스 뒤에 생략된 말은 샵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케닉스 샵, 정비공의 가게, 즉 정비공이 하는 가게는 차를 수리하는 곳이다 라는 의미로 해서 샵을 빼고 그냥 머케닉스라고 표현하시면 제대로 된 카센터를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밀크 커피. 영어로 그냥 밀크 커피 이렇게 쓰시면 될 거라 생각하지만 영어에서는 이렇게 명사 두 개의 단어를 나란히 잘 쓰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명사와 명사 사이에서는 전치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도 밀크 커피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원어민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정답은 커피인데 어떤 커피냐? 가지고 있는 커피죠. 뭐를? 밀크 앤 슈거. 그래서 밀크 앤 슈거를 가지고 있는 커피다. 이렇게 표현을 하여 사용합니다. 여섯 번째, 셀러리맨. 셀러리라는 단어는 월급이나 봉급을 뜻합니다. 그래서 월급이나 봉급을 받고 있는 봉급 생활자, 회사원들을 오랫동안 이렇게 표현해왔지만 이것은 일본에서 자주 쓰는 잘못된 영어이고 실제로 원어민들이 쓰는 봉급 생활자라는 표현은 오피스 워커라고 해서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7번, 헤어 디자이너. 헤어를 디자인한다고 해서 헤어 디자이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 이런 표현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표현을 사용하느냐? 헤어 드레서라는 단어나 헤어 스타일리스트 두 개의 단어 중에 하나를 원어민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탤런트. 우리는 TV에 나오는 배우들을 탤런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탤런트 이렇게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탤런트를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재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입니다. 원어민들은 TV에 나오는 배우들,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 똑같이 actor라고 쓰거나 actress 이렇게 쓰는 것을 선호합니다. 굳이 우리나라 말로 탤런트라 영화 배우를 구별하고 싶다면 영어에서는 TV에 나오는 탤런트 개념은 TV star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영화 배우 할 때는 movie star라는 단어를 선호하여 사용합니다. 9번, 우리는 광고를 커머셜 필름이라고 해서 상업적인 영화를 줄여 CF라고 많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용어고 광고란 단어는 advertiseme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줄여서
AD, ad라고 하는데 상업적인 광고라고 해서 commercial ad 사용하다가 줄여져서 commercial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TV 광고를 하고 싶다 그러면 TV commercial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0번 매스컴. 매스컴은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 즉 많은 대중들과의 의사소통이라는 그 표현에서 나왔고, 이런 대화를 하게 해주는 시스템을 매스 커뮤니케이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스 커뮤니케이션스가 너무 길어서 줄여서 매스컴이 되었고, 우리는 콩글리시로 이 단어를 지금껏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매스 커뮤니케이션스는 리모트 컨트롤러처럼 원어민들은 줄여서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매스 커뮤니케이션스 대신 원어민들은 매스 미디어라는 단어를 매스컴의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표현은 매스 미디어입니다. 11번째, 클래식 뮤직. 클래식 뮤직은 우리는 클래식 뮤직이라고 사용하는데 잘못된 표현입니다. 클래식이라는 단어는 명사형으로서 명사를 자주 쓰지 않고, 여기서는 클래식 뮤직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음악이라는 뜻으로 전통적인 고전적이라는 뜻의 클래시컬이라는 형용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클래시컬 뮤직, 고전적인 음악이라고 사용돼서 클래시컬 뮤직이라고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클래식이라는 것은 전통적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음악이나 문학이나 영화 이런 예술 분야에서 고전이라고 불리는 수준 높은 작품을 의미하는 명사입니다. 12번 헌팅. 여자친구 어떻게 만났어? 길거리에서 헌팅했어.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 헌팅이라는 것은 여자를 만나는 것, 사냥에 비유해서 만들어진 잘못된 용어입니다. 외국인들은 picking up women 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picking up은 고르다는 뜻입니다. 여자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한 명을 찍어서 제시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picking up women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13번 원샷. 원샷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 원샷이라는 단어는 양주처럼 독한 술에 쓰이는 표현으로 내가 이 위스키 한 잔을 원샷으로 마셨다, 즉 한 번에 마셨다, 이런 의미일 때 쓰이는 것이고, 그 외 술에서는 원샷이라고 사용하지 않고 bottomsup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bottoms는 밑바닥을 의미하고, 윗바닥이 위로 갔다는 소리가 뭐죠? 완전히 다 집어넣었다, 마셨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원샷을 사용하실 때는 bottomsup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오바이트. 너무 많이 먹어서 오바이트가 쏠린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오버이트는 말 그대로 오버이트라는 단어의 한국식 발음이고, 오버이트는 말 그대로 지나치게 먹는다, 과식하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영어로 한다면 있는 그대로 throw up, 위로 던진다. 안에 있던 게 위로 나와서 밖으로 던져지면 뭐죠? 토한 겁니다. 좀 더 격식 있는 자리에서 쓰일 때는 vomit이라는 한 단어짜리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15번 서비스. 가게나 술집에서 음식을 많이 시키면 이건 서비스라고 하면서 공짜 음식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서비스라고 표현하는데, 서비스라는 거는 때 시중 이런 명사고, 실제로 서비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할 때는 서비스로 주는 음식은 공짜 음식이기 때문에 그냥 free, it's free 이렇게 외국인들은 사용을 해야지 이해합니다. 비슷한 표현을 it's on the house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house, 이 house는 집이 아니라 이 건물, 즉 이 가게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이 가게에 on, 붙어있다, 즉 가게 책임이다, 가게가 내겠다, 즉 니네들한테는 공짜다, 이런 의미로 it's on the house라는 표현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 아르바이트. 이 아르바이트라는 말은 독일 언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아르바이트는 말 그대로 전체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일할 때 쓰는 용어가 아르바이트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내내 풀로 다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파트, 부분적인 시간에 한다는 의미의 파트타임이라고 하고, 아르바이트 노동자 파트타임 워커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7번째 미팅. 이성 상대를 만나는 모임이라는 뜻으로 우리는 미팅을 사용해 왔습니다. 미팅은 원래 회의나 모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원어민들 자체가 1대1 소개팅 개념으로 잘 만나죠. 우리나라처럼 5대5 미팅 이런 걸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만약에 이해를 시키려고 한다면 여러 명이 그룹으로 하기 때문에 그룹 와인 데이트라고 말을 하면 미팅의 개념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18번 커닝. 커닝이라는 단어는 형용사로 교활한이라는 뜻입니다. 커닝은 부정행위라는 명사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이라는 명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속이다는 cheat라는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cheat는 속이다라는 뜻의 동사이기 때문에 커닝에 해당되는 명사형을 찾으려면 이렇게 cheating, 부정행위라는 cheat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지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19번 파이팅. 우리는 공격을 보면서 파이팅 하자라고 많이 표현을 하지만 파이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본 의미가 싸우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영어에서는 파이팅 대신 go. 왜 나왔느냐? go for it. 그것을 위해서 가라. 즉 그것을 쟁취해라.
즉 결국 승리를 위해서 가라, 승리를 쟁취해라, 그런 식으로 고 손흥민 이런 식으로 고라는 단어를 통해서 영어에서 응원을 합니다. 20번 깁스라는 단어는 원래 석고로 만드는 것입니다. 석고의 의미에 해당되는 집스, 원래 집스라는 단어는 집섬이라는 단어를 축약한 말로 이 집스가 바로 석고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집스라는 단어를 보고 발음을 잘 몰라서 쥐가 기억이라고 생각해서 깁스라고 했는데, 영어에서는 이런 깁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캐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21번 토스트. 우리 토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토스트는 식빵을 프라이팬에 버터에 구운 다음에 거기다 뭔가 계란이나 야채 같은 걸 넣어서 만들어 파는 것을 우리는 토스트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영어에서 토스트라는 단어는 그냥 토스트기에서 막 구워진 그 식빵을 토스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의 토스트를 외국인에게 전달하고 싶으면 야채도 넣고 계란도 넣고 뭔가를 넣어서 만들어진 음식은 샌드위치입니다. 그래서 구워진 샌드위치, grilled 샌드위치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22번 셋. 와퍼 세트 주세요, 이런 식으로 세트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세트라는 표현을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하지 않고 콤보를 사용합니다. 콤보는 또 뭐의 약자냐? 컨비네이션이라는 조합이라는 그 단어의 약자인 콤보를 사용해서 뭐 와퍼 콤보 주세요 이렇게 주문하셔야지 맞습니다. 하지만 정식 식당,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그런 정식당에서는 이 콤보를 쓰지 않고 1번 세트 주세요, 이 셋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23번 사인. 이 사인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해서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어저께 유명한 스포츠 선수한테 사인 받았어, 이렇게 할 때 이 사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사인이라는 단어는 주로 동사로 설명하다는 뜻으로 많이 사용하고, 만약에 명사로 쓰게 된다면 간판이나 징후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명인의 그 사인이라는 식의 사인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싶다, 그러려면 signature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 단어는 부동산 계약할 때 하는 법적인 사인도 signature고, 유명인한테 받은 그런 사인도 signature, 둘 다 사용할 수 있고, 만약에 어로그래프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유명인한테 받는 사인이라는 의미로만 쓰입니다. 24번째 비닐봉투, 영어로 비닐백 이렇게 쓸 것 같지만 이것도 잘못된 영어입니다. 이 비닐이라는 것은 주로 바닥재나 가구를 사용할 때 쓰는 화학 소재를 의미합니다. 정답은 플라스틱 백입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봉투다. 플라스틱은 딱딱한 거로 생각하시는데 플라스틱은 부드러운 것도 있고 딱딱한 것까지 있는 다양한 화학 소재입니다. 그래서 비닐도 결국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소재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백이라고 하셔야지 맞습니다. 25번 헬스클럽을 영어로는 헬스클럽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지만은 정답은 gym입니다. 일단 gym이라는 단어는 gym이 체육관을 뜻합니다. 근데 줄인 gym이라는 단어는 헬스장처럼 운동시설과 부대시설로 샤워장 정도를 갖춘 규모의 체육관을 의미할 때 gym을 사용합니다. 그럼 헬스클럽은 무엇이냐? 수영장, 스쿼시, 에어로빅 이런 식으로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시설을 갖춘 장소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좋게 하게 가는 그 헬스장의 의미는 gym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표현들을 잘 기억하셔서 생활 영어에 사용하시게 된다면 여러분의 영어 실력은 향상되실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